뉴욕 FK 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출발 게이트 주변에는 명확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가죽 라운지, 의자와 조용한 분위기의 1등석 대기실, 그리고 그 맞은편의 좁은 의자와 소란스러운 이코노미석 대기실. 두 공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그날 아침 파리행 1등석 탑승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0대인 그녀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뚜렷한 한국어 억양의 영어를 구사했지만 목소리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7번 게이트에 도착한 영숙 할머니는 1등석 탑승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시아계 노인이 1등석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다소 의외로 보였던 것입니다. 카운터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 케이틀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가 카운터에 다가오자 잠시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케이틀린은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곤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이 줄은 1등석 승객 전용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1등석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네, 티켓 여기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탑승권을 흘끗 보고는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스러운 눈길로 다시 영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80대 동양인 할머니가 아무도 없이 혼자 1등석을 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탑승권 스캔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1등석 승객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 점을 알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케이틀린은 여권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숙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케이틀린은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도 영숙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줄을 서던 다른 외국인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여전히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번 게이트, 보안 요원 필요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케이틀린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케이틀린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영숙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인,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제 탑승권은 여기 있어요. 보안 요원은 그녀의 탑승권과 여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좌석은 1등석입니다. 예약을 1등석으로 하신 게 맞나요? 영숙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니퍼, 나 영숙이야.
JFK 공항 게이트에 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래. 1등석 탑승권을 확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파리 음식문화 컨퍼런스 주최 측에 연락해서 내가 오늘 기조연설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겠어요? 잠시 통화 속 상대방의 말을 듣던 영숙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아, 그리고 뉴욕 주지사 부인에게도 다음 주 자선 행사 메뉴 변경은 내가 돌아오면 직접 상의하겠다고 전해줘요. 보안 요원과 케이틀린은 영숙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연락 주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통화 후 영숙 할머니는 다시 케이틀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 자리로 안내가 힘든 거죠? 케이틀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헤드셋에서 무언가 들렸는지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황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2분 후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카운터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데이비드 콜린스, 터미널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님이신가요?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영숙 할머니의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들 수 있어요. 케이틀린은 창백한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데이비드의 안내를 따라 특별 통로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녀는 케이틀린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일종의 이해와 조용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영숙 할머니를 보딩 브릿지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저희 항공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에서도 연락을 받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죠.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영숙 할머니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분명 이미 상황을 전달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1A 좌석입니다. 1등석 객실은 넓고 안락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즉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샴페인, 오렌지 주스, 물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주고 떠난 후 영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분주한 모습과 멀리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곤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종류의 차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했고 중년에는 실망했지만 이제 그녀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이제 곧 파리에서 있을 컨퍼런스 연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안전벨트를 매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후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점차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영숙 할머니의 자리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신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는 안전벨트를 풀며 잠깐 영숙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습니다. 화가 나셨을 텐데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셨네요. 영숙 할머니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집니다. 특히나 저 같은 동양인들은 자주 겪는 일이죠. 저는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신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영숙 할머니는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앤더슨 씨.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통 저는 비행 중에 다른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예외를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태도는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로버트는 그녀의 대답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웠을 텐데요. 화를 내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행동은 상대방의 편견만 강화시키죠. 제가 만약 오늘 소리를 질렀다면 그들에게 감정적인 동양인 여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유산 보존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하러 갑니다. 영숙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추장, 된장과 같은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이 현대 요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로버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영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평생 음식을 만들었어요.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혹시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요. 1970년대에 퀸즈에서 맘마 김이라는 작은 분식점을 시작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돌려 영숙 할머니를 더 잘 볼 수 있게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영숙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반응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로버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이 한국 음식이었죠. 영숙 할머니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도 없고 노숙자 신세였죠. 영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퀸즈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돈은 거의 없었지만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영숙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었던 한국인 여성은 제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비빔밥이라고 했죠.
그리고 돈이 없다는 걸 알고도 뭐 어떠냐며 먹고 나서 설거지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죠. 잠깐만요.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설마 그 식당이 맘마 김이었나요? 로버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친절한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김 여사님, 영숙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그녀의 작은 식당에 찾아온 여러 손님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배고픈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영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희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가게 뒷방에서 몇 주 동안 지냈던 그 청년인가요?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김 할머니, 제가 그 배고픈 청년 로버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재회한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졌고 시간은 1953년 한국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53년 여름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들과 불에 탁까맣게 변한 나무들 사이로 사람들이 삶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길 위로 미군 지프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어린 영숙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따은 머리와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전쟁 중 모두 돌아가셨고 이모와 함께 살게 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빨리 와라 늦겠다.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이모인 최미자는 미군 부대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를 배웠고 해방 후에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 언어 능력 덕분에 미군 부대에서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영숙과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네, 이모. 영숙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급에 의존했고 식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 고아들을 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이모와 함께 미군 부대로 가면서 그런 또래 아이들을 지나쳐야 했고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도착한 영숙은 이모가 일하는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미군들이 나누는 영어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모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었고 이미 간단한 영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 이모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모는 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모는 조용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이모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 영숙은 놀란 눈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요? 응.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데려간대. 통역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모. 그럼 저는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 이모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 너도 같이 가야지. 너는 내 가족이잖아. 미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학교도 다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어.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미군들이 보여준 사진 속의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그리고 풍요로운 음식들. 그것이 진짜일까? 정말 자신이 그곳에서 살게 될까? 2달 후 영숙과 이모는 인천항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날 영숙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하늘을 날아요? 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곧 우리도 저걸 타고 하늘을 날게 될 거야.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과 끝없는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우리 미국 어디서 살아요? 뉴욕이라는 곳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간대. 영숙은 뉴욕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953년 가을, 영숙과 미자, 이모는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순간 영숙은 압도적인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퀸즈라는 지역의 작은 아파트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한국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뉴욕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신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이모의 아파트는 매우 작았지만 한국의 오두막보다는 훨씬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작은 부엌도 있었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미군 관련 시설에서 통역 일을 시작했고 영숙은 현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학교는 어땠니?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모가 물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왜 웃는지. 언어 장벽은 영숙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했고 그녀의 제한된 영어 실력으로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동양인 학생은 소수였기 때문에 종종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학교 숙제를 마친 후에도 영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근처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작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말에는 이모가 한국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배우곤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별로 없지만 우리의 맛만큼은 잊지 말아야 해. 이모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모가 알려주는 요리법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만드는 양념의 비율부터 김치를 담그는 방법까지.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고향의 기억이자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음식의 향기가 피어오를 때면 영숙은 잠시나마 고향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의 영혼은 점점 나아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던 푸에르토리코 소녀 마리아와 친해졌는데 그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어느새 21살이 된 영숙은 지역 한인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철수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숙보다 5살 많은 한국인 이민자로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철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영숙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곧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교회 활동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에 매료되었고 영숙은 철수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좋아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모와 교회 지인들이 참석해 그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숙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모는 눈물을 머금으며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철수와 영숙은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영숙은 근처 의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빠듯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뒤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재로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뿌리도 잊지 않게 할 거야. 철수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동의했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그들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영숙은 의류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수입만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백혈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당신과 민재를 두고 혼자 가게 되어서. 병원 침대에 누운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민재를 키울 거예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달 후 그는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홀로 2살배기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장례식 후 영숙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들을 안고 그녀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재야, 엄마가 널 위해 강해질게. 영숙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낮에 민재를 봐주었고 밤에는 영숙이 직접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한인 슈퍼마켓에서 추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된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모, 한식당을 열려고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식당이라고? 힘들 텐데. 이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공장 일로는 민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리뿐이에요. 영숙은 퀸즈의 작은 상가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맘마김으로 정했습니다. 맘마는 이탈리아어로 엄마라는 뜻으로 이탈리아 음식점이 많은 뉴욕에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이 식당을 오픈했던 1970년대 초반 뉴욕은 경제 위기와 범죄율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도시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숙의 식당 개업 시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맘마김의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숙은 걱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밖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 시식을 제공했습니다. 불고기, 김치, 잡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미국인 여성이 김치를 맛보고 물었습니다. 김치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맵지만 건강에 좋답니다. 영숙은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서서히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맘마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인종의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숙의 김치와 된장찌개는 미국인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법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양념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고 재료를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한국 음식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7살 민재는 식당 뒤편의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민재가 종종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하지만 우리 민재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문을 연 지 6개월 후 영숙은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맘마김도 2번이나 강도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영숙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경찰관들이 점심시간에 자주 식당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숙의 음식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식당 주변의 치안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맘마김은 퀸즈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이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이름과 선호하는 메뉴를 기억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시간에는 식당의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때로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통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하면 의사가 될 거예요. 영숙은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식당 맘마김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그녀의 꿈이자 한국의 맛과 문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작은 창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5년 겨울, 뉴욕은 경제 침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특히 대학 중퇴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학비 대출 부담은 있으나 학위는 없는 이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맘마김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마른 체구의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했고 피로와 굶주림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저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특별 메뉴가 있어요.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쁘게 차려서 젊은이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젊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전들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숙은 손을 내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대신 먹고 나서 설거지만 해주세요. 그건 괜찮죠? 그리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젊은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영숙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국인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그 얘기를 들은 젊은이는 그제서야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말 맛있어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된장찌개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젊은이는 약속대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영어로는 영숙킴이라고 하면 돼요.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내일도 와요. 설거지만 도와주면 식사를 무료로 드릴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로버트는 매일 맘마김을 찾아왔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 테이블 서빙,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도왔습니다. 영숙은 점차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로버트는 대학생이었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퇴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영숙은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어디서 자고 있어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역에서요. 영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식당 뒤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 어때요?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게 정이라는 거예요. 대신 로버트도 저에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날부터 로버트는 맘마김의 뒷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아들 민재도 로버트를 좋아했습니다. 로버트는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민재는 로버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숙은 로버트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영숙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식당이 한가한 오후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항공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항공 서비스라고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거예요. 음식, 좌석, 서비스 모든 면에서요.
로버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더 편안한 좌석, 더 맛있는 기내식, 승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 그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반짝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가 대학 중퇴생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어요? 로버트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특별한 손님을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해리 오닐, 그녀의 첫 번째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고 현재는 성공한 은행가였습니다. 해리, 이쪽은 로버트 앤더슨이에요. 제가 말했던 젊은이죠. 영숙이 소개했습니다. 해리는 로버트와 악수했습니다. 영숙이 자네에 대해 많이 말해줬네. 자네의 아이디어가 궁금하군. 그렇게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로버트는 자신의 항공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리는 경청하며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로버트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해리는 로버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내 사무실로 오게. 비즈니스 계획을 더 자세히 논의해보세. 로버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해리는 로버트의 항공 서비스 컨설팅 아이디어에 $5,000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로버트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로버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봤을 뿐이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요, 로버트. 한국인의 정.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을 나눠주세요. 로버트는 영숙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철학이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그는 작은 항공 서비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몇몇 지역 항공사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맘마김을 자주 찾았고 영숙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2년 후 로버트의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숙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이건 제가 빚진 돈과 이자예요. 영숙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로버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빚진 것 없어요, 로버트. 하지만 영숙 씨, 저는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억해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것이 로버트와 영숙의 마지막 깊은 대화였습니다. 로버트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는 가끔 맘마김을 찾았지만 예전처럼 오랜 시간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회사는 다른 도시로 확장되었고 로버트는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로버트의 소식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큰 항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 그녀는 항상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푸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음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일본, 태국,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음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찾았고 한식의 발효 음식과 다양한 채소 요리는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숙의 아들 민재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맘마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열정적인 청년으로
한국 전통 요리법을 배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을 리브랜딩하면 어때요? 어느 날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리브랜딩이라고?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맘마 김은 좋은 이름이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분식점이 아니잖아요. 영숙 하우스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이제 퀸즈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 맘마 김은 영숙 하우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한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고 메뉴도 확장되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준 요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영숙의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불고기와 갈비는 미국인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공적인 리브랜딩 후 영숙과 민재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맨해튼 진출이었습니다. 1988년 영숙 하우스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뉴욕의 유명 음식 평론가들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식당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적 경험이다. 한 평론가가 칭찬했습니다. 맨해튼 지점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영숙과 민재는 다른 도시로의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보스턴,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 영숙 하우스 지점을 열었습니다. 각 지점에는 현지 셰프가 있었지만 모든 요리의 기본 레시피와 양념은 영숙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K-푸드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의 한식이 건강식으로 재평가되었고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영숙 하우스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2005년 뉴욕타임스는 영숙을 미국 한식의 개척자로 소개하는 특별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영숙의 이민 이야기부터 사업 성공까지 자세히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숙 김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다. 그녀는 문화의 가교이자 미국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풍요롭게 한 선구자다. 기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10년 영숙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한 지점씩 돌아다니며 품질을 확인하고 요리사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영숙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숙의 일상을 따라가며 그녀의 요리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숙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영숙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소통이에요. 한국의 맛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 다큐멘터리 이후 영숙은 세계 각국의 요리 행사와 컨퍼런스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음식문화유산 보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 초청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문화 전파자로서 그녀의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80대에 접어든 영숙은 이제 일상적인 식당 운영은 아들 민재와 손자 제이슨에게 맡기고 자신은 특별한 행사와 요리 클래스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았고 이번 파리 컨퍼런스 역시 그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JFK 공항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손자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이슨. 하지만 나는 택시 타는 걸 좋아해. 떠나기 전 뉴욕의 마지막 풍경을 택에서 보고 싶어.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JFK 국제공항으로 향한 것이고 그곳에서 오래 전 인연인 로버트를 만난 것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멋지게 자란 로버트를 바라보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항공사 연합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입이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졌습니다. CEO라고요? 네, 로버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영숙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배고픈 청년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로버트, 로버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비행기에 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숙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비밀 손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희 항공사 연합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고위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일반 승객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영숙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있었던 일도 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도 이미 상황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죠. 그 직원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영숙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할까요? 그저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로버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씨는 여전하시군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때 에밀리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고 다가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레드와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숙 할머니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영숙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차로 충분합니다. 에밀리가 로버트에게 와인을 건네고 떠난 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우리의 재회를 위해. 영숙 할머니는 차 잔을 들어 그의 와인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로버트, 당신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영숙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4시간이 지났네요. 이륙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숙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비행기가 파리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음식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프랑스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창밖으로 프랑스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80대의 나이에 파리를 방문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여사님. 로버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영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게이트 앞에는 세계 음식문화유산 보존 컨퍼런스 관계자들이 영숙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의 젊은 직원들이 웰컴 미스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영숙님, 중간에 선 프랑스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클레어 뒤부아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멤버입니다. 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사가 끝나고 영숙 할머니는 로버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로버트,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영숙 할머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실 때 또 같은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네요. 영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잘 가요, 로버트. 두 사람은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컨퍼런스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을 떠났고 로버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음식문화유산 보존 컨퍼런스가 파리 시내 중심의 웅장한 회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요리사, 식품 전문가, 문화학자, 정부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이었고 영숙 할머니는 첫째 날 기조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장 무대 위에 서서 영숙 할머니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주방에서 일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사이자 이민자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5세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간 이야기,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부딪힌 이야기, 그리고 음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의 연결고리였고 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45분간의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음식이 있다면 우리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나라의 음식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영숙 할머니는 특별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30년간 숙성시킨 된장과 고추장을 가져와 전통 발효 음식을 시연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작은 시식 테이블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고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 깊은 감칠맛은 놀랍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 피에르 가르니에가 된장찌개를 맛본 후 감탄했습니다. 이게 발효의 마법이군요. 영숙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질문에 답하고 조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영숙 할머니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파리 호텔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였고 파리의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컨퍼런스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설과 시연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나라의 요리학교와 문화기관에서 초청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모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영숙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컨퍼런스 일정을 마친 영숙 할머니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차량이 공항 입구에 멈추자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숙님, 환영합니다. 제가 체크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대우를 누군가에게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나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 측에서 미리 안내를 해줬습니다. 오늘 비아의 탑승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의 가방을 받아들고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직원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숙님, 오늘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인을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직원은 영숙 할머니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우아한 공간에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안락한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여성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숙님, 제 이름은 소피 뒤란입니다. 저희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담당 매니저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FK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시죠? 소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저희 CEO께서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저희 항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케이틀린 직원은 해고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고라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저희 항공사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녀는 퇴직금을 받았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받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생계도 위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탑승 시간이 되었고 영숙 할머니는 다른 VIP 승객들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녀가 1등석 객실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고 몇 분 후 로버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로버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로버트, 또 같은 비행기네요. 영숙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로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같은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할머니를 다시 뉴욕까지 모시고 싶었거든요. 당신 덕분에 공항에서 VIP 대우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JFK에서 있었던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희 항공사의 책임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된 후 로버트는 영숙 할머니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늘 할머니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영숙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서 기내식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내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맛이 없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 폐기물도 많이 발생시키죠.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한식에 대한 전문성과 건강한 발효 음식 지식으로 기내식 혁신을 이루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의 특별 고문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내 결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좋아요. 기내에서도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로버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 계속해서 기내식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시 만나 더 큰 꿈을 함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민자 소녀였던 영숙과 노숙자 청년이었던 로버트가 맺은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고 영숙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이 공항에서 불쾌한 차별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컨퍼런스와 로버트와의 재회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로버트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뉴욕, 정말 그리운 도시죠. 영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집이 가장 좋아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공항 직원 몇 명이 영숙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숙님, 뉴욕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로버트를 바라보았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일반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그들은 공항 메인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영숙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퀸즈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그녀의 첫 번째 식당 맘마 김이 있었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던 15세 소녀 영숙,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교에서 울며 공부했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꿈, 그리고 남편의 죽음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했던 힘든 시간들. 배고픈 젊은이 로버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던 날, 식당이 강도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준 동네 경찰관들, 첫 번째 맨해튼 지점을 열었을 때의 설렘, 아들 민재가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 합류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방송과 책을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리게 된 황혼기의 보람. 영숙 할머니의 인생은 전쟁 고아에서 이민자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대사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서 돌아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멋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항을 나와 집으로 가는 리무진을 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창밖으로 뉴욕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모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리무진이 퀸즈를 향해 달리는 동안 영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겸손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로버트.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로버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그녀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